27세의 요절한 아티스트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27세 클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가장 재능이 꽃피운 아름다운 나이에 요절하여 안타깝게 더 이상 예술 작품을 남기지 못한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묶어서 부르는 단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는 아마도 김광석일 것이고, 이 분야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락스타는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다. 아무래도 비극과 낭만이 공존하는 엄청난 삶의 궤적을 보여준 가수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바나라고 하면 청춘, 열정, 재능 등등 젊음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떠올릴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 한편의 목표, 꿈, 야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야망을 이룬 존재를 이상향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과 재능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너, 쌍둥이,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 분석 중에서도 세부학파인 자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쌍둥이라면 보통 나와 완전히 동일한 도플갱어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떠올릴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쌍둥이, 자기 대상은 조금 다르다. 먼저 자기 대상이라는 대상이 중요한데, 이는 내가 나이길 도와주는 내가 아닌 존재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고 직관적인 예시로는 부모는 내가 부모의 자식이라는 인식을 통해 내가 나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그 중에서도 쌍둥이 자기 대상은 자기 대상 중에서도 특별히 동질감을 느끼는 내가 이 큰 우주에 혼자가 아닌 존재라는 인식을 주는 대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혼자가 아닌 존재라고 느끼길 바라며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거울 유런의 발견으로 증명된 바가 있다. 거대하고 고독한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야 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부모나 형제 혹은 배우자나 자식 같은 가족에게서 이러한 심리를 느끼는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에게서 느끼는 이러한 마음 또한 특별하다.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맥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는 이러한 쌍둥이, 자기 대상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 이후부터는 영화 너바나 더 밴드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스포일러는 최대한 배제하고 제 개인적인 감상평에만 집중했지만, 스포일러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영화를 감상한 뒤 시청해주세요. 영화는 맷과 제이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이다. 맷은 MBTI로 치면 엄청난 N 성향이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말도 안 되게 엄청나서 계획들을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제이는 S 성향인데 맷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려 깊게 경청해주고 그의 에너지를 따라가 준다. 얼핏 예술적 재능은 맷이 더 있을 것 같지만 영화 초반부터 제이가 피아노 치는 장면만 봐도 예술적 재능이 예사롭지 않다. 둘은 누가 봐도 상당히 반대되는 성향이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친구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되는 친구에게서 느끼는 보완감과 상호작용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슷하냐, 다르냐 보다는 내가 상대를 얼마나 믿고 존중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맷은 제이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과정이 즐겁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이는 현실적인 친구이다 보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맷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물리적, 생물학적 능력이 상당히 나약하게 태어난다. 물론 최용만이나 은간우처럼 병기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나약한 손톱과 이빨, 그리고 연비가 떨어지는 이족보행을 하며 다닌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고 인간은 결국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과 연대해야만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 과정은 우리 마음속에 필연적인 외로움을 낳고, 그러한 외로움을 달래기란 쉽지 않다.
혼자 있으면 욕망을 해결할 수 없고 타인과 함께할 때는 욕망이 부딪힌다. 그러한 욕망의 복잡계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걸어갈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내가 의지하며 믿을 수 있는 쌍둥이 자기 대상은 이러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준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야망에서 이상으로 걸어가는 능력과 재능의 다리가 생기고 진짜 시간여행은 그러한 함께 가는 발걸음 속에 있을 것이다. 야망 없는 인생은 무기력하다. 이상이 없는 인생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네가 없는 세상은 외롭다.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이상과 현실을 조율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어쩌면 27세를 넘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너바나 열반, 고통과 욕망이 없는 상태. 열반에 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너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자체만으로도 꽤 즐거울지도? 별점 3.5 추천. 미국식 유머를 좋아한다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유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점 외에는 메시지, 연출 모두 훌륭했다. 그냥 유머가 엄청 내 취향은 아니었다는 정도? 옛날에는 이런 유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노잼인간이 된 건가 싶기도. 근데 진짜 백투 더 퓨처 저작권 어떻게 해결한 걸까? 키읔키읔키읔.